송승민의 특수교육. 안녕하세요. 송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송승민의 특수교육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새로운 컨텐츠의 이름은 논설람입니다. 네, 논설람은 특수교육 관련 논문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특수교육 관련 논문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장애인들에 관련된 요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을 하게 되면서 2017년도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이나 내용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처럼 국민청원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슬로건처럼 국민들의 적극적인 법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제가 이제 참고한 자료는 청와대에서 제공한 이제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3년이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시작돼서 지금 2020년도 해서 3년간의 이런 내용들을 발간한 내용입니다. 네, 한눈에 보는 국민청원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 30일 기준으로 그동안 이제 이루어졌던 국민청원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청원 수는 87만 8,690건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인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총 동의 수는 1억 5,088만 8,250건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 3배 정도에 달하는 동의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총 방문자 수도 3억 3,836만 4,174명으로 거의 동의자 수의 2배 이상인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정착되었다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청원한 분야는 이제 정치개혁 분야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동의한 분야는 인권, 성평등 분야이다. 우리가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회적으로 미투나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다 청원 분야는 1위는 정치개혁, 그리고 최다 동의 분야는 인권, 성평등, 이렇게 비슷한 경향성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차별 방문자 그리고 청원 동의수의 변화를 보면 초기인 2017년도에서는 집권 1년 차인 2017년도에는 지금 한 6,600건 정도 달하고요. 그리고 청원 동의수도 약 3,800건 정도에 이른다고 하면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를 보면 거의 1억 6천 건 그리고 6억 6천 건에 달할 정도로 이 방문자 수는 2.4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원 동의수는 거의 1.7배 달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이 우리가 법 제도 그리고 사회문화 제도의 개선을 위한 거의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장애인, 그 중에서도 이제 특수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이슈를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강서구에 우리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이런 사건들을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슈가 되었고 현재 이제 2021학년도 내년에 이제 서진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악취공단 속 솔빛학교, 공단 내에 특수학교가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악취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그리고 민원들이 제기됐고요. 이제 9년 만에 이전을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장애 관련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특수학교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우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학술지 논문, 이제 포스터 발표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의 특수교육 요구 분석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하단에 링크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2020학년도 한국특수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학생들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저와 이제 학부 학생들 3명이 함께 참여했던 이제 논문입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포스터 발표이죠. 지금 이제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데요. 특수교육 공학 시간에 잘 정리한 내용들을 포스터 발표로 진행한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기특한 학생들이죠. 관련된 내용들을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장애와 관련된 이런 청원들을 이제 수집을 했어요. 절차들은 이제 프리즈마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단계로 이제 진행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우리가 장애 관련된 이런 지원 요구는 무엇이 있는가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도 44건, 그리고 2018년도 198건, 그리고 2019년도 64건, 그리고 2020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네, 총 17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323건이 나왔는데요. 앞서 살펴본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치들을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미비한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 관련된 이슈들이 아무래도 마이너한 이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23건의 내용들을 학생들과 함께 이제 분류들을 했어요. 그래서 분류들을 해봤더니 총 이제 3가지 내용들로 유목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별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진상 규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도 환경 개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는 이제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제별로 분류를 해봤고요. 총 323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내용들이 이제 주제별로 저희가 분류를 했지만 사실은 내용들이 조금 다른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 안에서 이제 키워드만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미 연결만 분석, 혹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실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위부터 15번째 순위까지 어떠한 키워드가 주된 키워드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키워드 자체가 장애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키워드가 총 165건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와 학교는 조금 같이 연관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특수 관련된 단어는 137건, 그리고 학교는 10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설립, 교육, 폭력, 학생, 발달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처벌, 설치, 특수교육, 그리고 CCTV, 어린이 순으로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들이 빈도에 대해서 나왔지만 어떠한 단어들과 연결이 됐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단어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컨커 분석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단어들이 총 이제 4개의 군집으로 나눠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군집이 크게 4가지 A, B, C, D로 이제 나눠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군집 1에서는 특수학교의 제도적 변화 요구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변화 요구와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제도, 특수 요청 강서구, 초등학교 CCTV처럼 특수교육과 관련된 제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집 B에서는 교육의 확대와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성범죄, 시각장애인, 보조, 어린이, 교육, 발달, 시설, 통합 이런 것처럼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확대 그리고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군집 C에서는 특수교육 보장 강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수교육, 그리고 증원, 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학생 보장처럼 이제 교육과 관련된 보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집 뒤에서는 보조 인력과 관련된 요구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 요원, 복무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사회복무 요원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 요원과 관련해서 뭐 처벌이나 폭력, 학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보조 인력과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 그리고 이제 처벌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단어 간 컨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특수교육, 장애인들과 관련된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논의 및 제언입니다. 이제 국민청원 같은 경우 특징이 이슈와 긴밀한 연결이 있겠죠. 아무래도 사회 문화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있다고 하면 국민청원으로 연결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도 당연히 같은 경향성이 있겠죠. 특정된 장애, 혹은 특수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무 요원, 폭력이나 처벌, 그리고 CCTV 이런 내용들처럼 이제 보조 인력의 관리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장애 인식 개선, 그리고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추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그런 함의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조 인력에 대한 자료를 이제 감수를 맡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들을 특수교사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런 보조 인력에 대한 요구들보다는 특수교사를 많이 뽑아줘서 교육의 질 관리를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조 인력의 단순한 증원이 아닌 특수교육의 질 관리를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조 인력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20학년도에 지금 관련된 자료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연수들도 2021학년도부터는 실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학교 설립과 보조공학 지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2021학년도에 서진학교가 개교하고요. 서초구에는 지금 서울나래학교가 이미 개교를 했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지가 비싸다 보니까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특수학교 2개교가 개교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교육 공학, 특히나 이제 보조공학적인 지원들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승민의 특수교육 컨텐츠에서도 보조공학이나 특수교육 공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컨텐츠 중에서 특히나 이제 아이트래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특수교육 공학적인 부분들에 이러한 지원들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장애인 관련 요구가 무엇인지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들이 3학년 수업 때 과제로 진행을 했고 4학년 때 이제 한국특수교육학회에서 포스터 발표까지 이제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내용들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이 특수교육에서 전혀 이제 무관한 내용들이 아니라 증거 기반 실제라는 말처럼 특수교육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장애인들의 요구를 분석했는데요. 즐거운 시간이 되었나요? 네, 송승민의 특수교육 채널에서 이제 특수교육과 관련된 학술지 논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내용이라 걱정과 우려가 있긴 한데요. 학술지 논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위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